맞습니다. 두 번째 제 컨텐츠 영상이고, 원래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다가 제가 오만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이야기가 좀, 남자들이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여성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남성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릴 적부터 여성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고, 남자에 대한 인생의 본질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속는 것도 많고 방황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나이가 제가 꽤 많아요. 생긴 거와 다르게 좀 나이가 좀 많은데,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어, 사실 여자라는 동물은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말을 내가 많이 했고, 남자라는 동물들은 이러이러했을 때 여성에게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 유지가 형성되고 장기 지속으로 이어간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공감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채널의 원래 방향성은 그냥 조루가 있는 분들, 조루가 있는 남성분들, 내가 나 또한 겪어왔고 많이 이제 조루를 탈출시켜줬고 선구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조루라는 컨텐츠는 사실 대중성과는 매우 멀죠. 네. 왜냐면은 조루가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조루가 있다 한들 이거를 좀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걸 또 문제 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극소수의 남성들, 특히 조루로 인해서 여성과의 관계 형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교육을 받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채널의 대중성이 많이 사라지는 와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컨텐츠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 채널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채널을 파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조루가 있는 분들이 이제 각종 커뮤니티, 이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보고,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영상으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자신 있는 남자라는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민감성 조루 극복법 있을까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비뇨기가 가서 조루 검사를 했는데 2, 3으로 민감하다고 조루 수술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먹는 약, 복용하면 좀 나아질까요? 수술의 경우는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민감성 조루 판정받고 수술 없이 조루 개선하신 분들 있을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이럴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내가 조루가 있는 사람과 지루가 있는 사람의 민감도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크게 차이가 민감한 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성감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감대가 그러면은 뭐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거나 지루인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냐, 아예 뭐 못 느끼냐, 이것도 아니거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정 회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민감도 자체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건 다 느끼면서도 사실 사정감은 컨트롤이 되는 그 단계의 인프라가, 내 신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루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상태가 빠른 사정을 해야지만 생식에 유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즐겁게 피스톤을 한다, 뭐 파워풀하게 피스톤을 해서 얻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남성의 성기 구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성기 구조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귀두가 있고 몸통이 있으면은 여성의 질 안으로 피스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홈을 통해서 과거 예전으로 따지면 이 안에 있는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물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성의 뭐 질, 분비물, 뭐 냉이 될 수 있겠죠. 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남성의 정액이 되겠죠. 이 정액을 끄집어내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남성이 들어가서 피스톤을 하면은 꺼집어내고 내 정액을 사정해서 이 경부통에서 이제 임신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 포지션을 갖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피스톤의 본질 자체가 원래는 정액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이 안에 있는 질 안에 있는 분비물과 혹시 모를 다른 남성의 정액을 끄집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이 지금은 뭐 임신을 하면서 뭐 낙태라는 혹은 낙태와 피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낙태와 피임이 있는데 과거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엔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무지했다라고 봐요. 저는 무지했다. 확실한 건 성관계를 통하면은 임신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다수의 남성들이든 소수의 남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한 명의 완전 절대적인 남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임신되는 아이는 내 아이가 맞지만 다수야 뭐 2명 이상 3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내 유전자라는 보장이 없어 이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성질로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유전자를 더 남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액이 이제 정액 안에 정자가 들어있잖아요. 이 정자는 사실 단순하게 모든 정자가 임신을 시키려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과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이 질 안에서 누구는 통과를 시키고 누구는 이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누구만 어떻게 성공하는 여기서도 50%의 확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곳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작용한다. 이게 되게 웃긴 현상인데 운이 작용하는 것까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거의 한 80에서 90%에 달하는 정자들은 사실 이 질 안에서 다른 정액에 왔을 때 다른 정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여기에서 벽을 만들고 전투를 벌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전투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현대에 와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 피스톤 활동에 유리한 애들의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겠죠. 오랜 시간 피스톤 하면 최대한 다 많이 걷어내겠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길이가 있으면 이 경부를 압박을 하면서 뒤로 밀면서 다시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 길이로 인해서 더 크게 긁어내겠죠. 세 번째는 두께죠. 두께를 하면은 최대한 팽창시킨 상태에서 긁어내니까
훨씬 더 많이 걸러져 오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와 더 나아가서 이 포지션, 체위라고 할게요. 체위나 스킬, 이게 결국에는 내 성기를 위로 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깊숙하게 하든 간에 이런 포지션으로 최대한 긁어냈다라는 거야. 마치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성관계는 이런 시간, 길이, 두께, 포지션이 결국에는 내 유전자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인 행위였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사실. 그로 인해서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잘해. 이 남자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겠죠. 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는 한 3배 정도가 남성보다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선사한다라는 거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죠? 어떤 거냐? 신체적 우월함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은 이 남자는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를 임신시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겠죠. 자신의 유전자 결합하기 위해서 관계를 더 이상 추가적인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 여자친구가 이로 인해서 떠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부터 사실 꾸준히 이어왔다라고 보는 거야. 오르가즘을 줄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갖지 못한 남성이 여성이 다른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심리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더 한번 읽어보죠. 댓글에 보면은 이제 파워겔 사용하세요. 이렇게 파워겔은 이제 국소 마취제, 국소 마취제인데 옛날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말표 크림. 모텔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조그만 이 백마가 그려진 백마가 그려져 있는 흰 색깔 크림인데 이 국소 마취제를 통해서 이 민감도를 낮춰서 성관계를 하는 성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소 마취제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소 마취제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강한 피스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은 국소 마취제를 해도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는 맞춰져 있는데 내 신경에만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국소 마취제를 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친구라고 했을 때 국소 마취제를 하더라도 강력한 피스톤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성기가 민감하지도 않아 지금 이제 둔감해진 상태야 크림을 발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랫동안 피스톤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호르몬 밸런스인 거고 두 번째는 신체 능력의 저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해 발기력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국소 마취제를 하시는 분들이 발기력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또 이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계열의 이제 타다라필 같은 이런 약물들을 추가 복용해서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약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메스꺼워서 감기하다가 중간에 끊고 몇 시간 뒤에 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는 약들, 그 먹는 조류약의 이제 근원 자체가 이제 우울증 약물이에요. 이제 네.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이런 약물인데,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고 분해가 빠르고 재흡수가 되고 방출량도 적고 하니까 얘네들이 평정심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결국에는 이 평정심 호르몬이거든, 사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중간 계열에 있는 존재예요. 중간 계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행복 이런 게 있잖아. 보통 도파민 영역이죠. 도파민과 엔돌핀 영역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짜증, 분노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 이런 계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얘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간 계열에서. 근데 이제 이 세로토닌이 이 받침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어떻게 안정적이겠죠. 안정감 있게 갈 거야, 얘네들. 그럼 얘는 많아져, 얘는 적어지고, 얘는 협소에 작아져. 이렇게 작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거야. 평정심이 어떻게 깨진다. 평정심이 깨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조루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메스꺼워서 감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로토닌이란 호르몬 자체가 우리 소화기관 있잖아요. 소화기관에 거의 한 90%가 넘어요. 90% 넘는다. 뭐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몇 프로, 2%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90%가 넘어요. 소화기관에, 위장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소화기관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결국에 이제 내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은 근육과 같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축과 이완만 하는 근육이에요, 소화기관은. 근데 여기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 소화기관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게 재흡수가 안 되니까 이 소화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공장에 에러가 걸리게끔 되니까 이 사람이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머지가 한 5%에서 몇 프로 내지가 사실 뭐 이제 혈액 속에 있고, 혈액, 위장관, 90%가 위장관에 있고, 나머지가 뭐 정말 나머지가 이제 우리 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 지흡수 억제제를 먹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뇌가 띵 하겠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지만 띵해지는 어떤 감정 기복의 선이 일정하게끔 가주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조루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에 조루 수술은 해봤자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저는.
조루 수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루 수술. 조루 수술은 이제 보면은 이제 뇌와 척수를 우리 이제 뭐라고 합니까?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와 내 손끝, 발끝을 연결시키는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말초신경계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뇌를 다치거나 혹은 목을 다쳐요. 그럼 목을 다치면 중추신경계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이 꺾이거나 목이 신경계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쉬고 그 내 내장 기관만 활동할 수 있고 제대로 나머지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작용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허리를 다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오죠. 목을 다치면 전신마비가 와요.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골반 위에 있는 이 꼬리뼈, 이 요추 부분이 가장 경추, 이제 흉추, 요추 이렇게 있으면 이 요추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다리, 발끝 저리고 무릎도 아파지고 골반도 틀어지는 형태가 돼요. 왜냐면 제대로 된 신경을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뒤틀려 버려. 네. 어느 순간 뒤틀려 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술에 있어서 이 성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귀두가 있어. 그러면은 이 위를 지나가는 신경계가 이제 배부신경이라고 해요. 배부신경인데 이 배부신경을 중간을 절제를 해서 표피를 표피를 자르는 표피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끄집어낸 다음에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리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귀두의 신경의 회로가 여기서 막혀버리죠, 그렇죠? 막혀버리기 때문에 중추신경과의 연결 회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귀두의 감각이 어떻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없어지는 건데 이 신경은 결국에 이제 회복을 하려면 혈액이 필요해요. 신경도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뻗어 나가야 해요. 얘네들이 뻗어 나가면서 다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경계를 잡았을 때 귀두의 감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요도관, 이 귀두를 통해서 어떤 배출 시스템이잖아요. 배출. 소변도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 오줌보에서 가는 연결 회로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망가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 배부신경 차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부작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소변 장애가 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소변 장애야.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거의 넣어야 되죠. 근데 95% 내지 한 97%, 요 정도밖에 안 나와. 나머지 이제 5에서 3%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소변이 이제 팬티에 계속 묻는 형질이 나온다는 거고, 이런 성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제 성기확대 수술을 하는 이 비뇨기과 로드 의사들이 이게 너무 많이 겪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 수술을, 그렇죠? 수술을 안 해. 의학 쪽에서는 사실 약이랑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애들이 뭐 행동요법을 해라, 뭐 해라 이런 말 잘 못하고 운동을 해라 이런 말 잘 못하고. 왜냐 그건 이제 즉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의지 또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실. 뭐 이제 케겔 운동을 좀 많이 해라.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된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런 장애를 첫 번째 소변 장애를 겪고 두 번째는 귀두의 발기력이잖아요. 귀두 발기력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신경 차단 수술 요즘 막 배구 신경 차단술 또 나왔고 이제 소대 차단술. 그러니까 성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요도가 있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소대라고 하는데 이 소대 부분을 또 차단시킨 소대 차단 수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소대 차단 수술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해서 귀두에다가 감각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물 주입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신경의 예민도를 낮추려고 하는 성질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에 귀두 발기력과 직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뭐 이제 20대 혈관 혈액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네,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이제 발기력이 내려가는 수준에 있는 30대 중후반부터는 사실 이 수술을 받았을 때 귀두의 펌핑이 확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이게. 근데 귀두가 펌핑이 되어 있어 혈액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때요? 혈액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덜 민감해. 얘네들이 이게 100% 가까이 발기가 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성기가 덜 민감해요. 근데 오히려 펌핑이 좀 덜 될 때 있잖아요. 이때가 더 민감해요. 이게 신경이 혈액으로 가득 차서 위로 올라간 상태하고 내려 앉은 상태하고 민감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민감도를 내리려고 했다가 발기력은 낮아지니까 혈액이 차 있는 게 줄어들어서 펌핑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어떻게 도로함이 타오른 거예요. 이게 그대로인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힘을 주고서 맞는 거랑 힘을 안 줬을 때 맞는 거랑 신경의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네? 그런 차이가 이 귀두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들은 현실적으로 효과도 미비할 뿐더러 하면 안 되는 수술의 영역이에요. 이게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배구신경 차단 수술을 하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 신경 차단한다, 자른다 이러면은 사람들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점으로 대한민국 비뇨기학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뭐 비뇨기과에서 이런 말 하다 뭐 확대 수술 전 세계에서 뭐 학회를 나갔니 뭐니 저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비뇨기과적으로 확대 수술을 한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확대 수술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태국이 태국 하면 수술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많은 게 뭐 있어요? 트랜스젠더 수술 하잖아요.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성기 확대 수술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만의 리그야 이게 사실 그들만의 리그예요 지금 현재.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꼭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수업은 안 받더라도 수술은 하지 말아라. 왜냐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을 겪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걸로 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소변 볼 때 발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통증을 느낀다는 신경통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부분에 수술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간 건데 이 사람은 막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조루 검사라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신경이 매번 이 귀두의 신경이 언제는 이제 그 발기한 상태에서 신경을 측정을 해야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신경과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되게 모순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면 느끼면 너 조루 수술해 이거야. 너 조루인데 수술할래? 확대 수술할래?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 되게 웃기는 거야 이거 지금. 얘들이 뭐 와갖고 얘들 돈이잖아. 고객들 돈입니다. 돈인데 와갖고 정상이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 너 민감하네 이 새끼 너. 너 민감하니까 너 수술 받자 임마. 요렇게 가는 거야 원래. 그래갖고 이런 수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행동요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퍼트려 놓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조루가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조루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심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테 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뭐 이제 나 5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교육생에 포함도 안 돼요. 난 넣자마자 사정한다. 넣고 1분도 못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 교육생으로 오는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